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5년 7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클로드 코드 체험기라는 주제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뭐 정말로 그 체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클로드 코드가 동작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 동작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AI 툴을 아예 이제 안 써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험기가 조금 덜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따가 이제 뭐 동작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거 보는 부분들로 어 뭐 '저렇게 동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용을 해 보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이 와닿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요약하자면은 클로드 코드를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이제 없이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업무에도 계속 인제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 저는 원래는 인제 커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커서를 계속 사용을 했었고, 그전에 인제 그전에는 뭐 챗GPT에 질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받은 답변을 복사를 해서 직접 코드에 붙여 넣고 하다가, 커서 같은 경우에는 커서는 인제 내용을 인제 제시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코드를 변경을 해 주니까, 그래서 인제 커서를 사용을 했었고, 커서를 보면은 커서는 인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클로드도 사용할 수 있고 챗GPT 모델 연결할 수도 있고 제미나이도 연결할 수 있고, 모델을 직접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데, 근데 인제 그 커서를 사용할 때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클로드의 인제 소네트를 이용을 하고, 뭐 인제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맥스 모드를 써라." 뭐 고렇게 추천들을 많이 인제 하죠. 그래 가지고 원래 인제 그 소네트를 쓰고 있었고, 맥스 모드를 거의 웬만하면 계속 켜고 있어서 항상 초과 요금이 나올 때까지 인제 사용을 해요. 근데 커서가 지금은 제한이 없어졌는데, 원래는 이제 요청에 대해서 그 500 크레딧이 매달 주어지는 게 있었고, 주어진 크레딧이 넘어가면은 넘어간 거는 인제 초과 요금이 나와서, 초과 요금을 내가 뭐 최대 뭐 $10 까지만 초과를 하도록 쓸 것이다. 뭐 나는 뭐 한 $100 나 뭐 한 $200 인제 해 놓고 쓸 것이다. 뭐 설정을 해 놓고 쓰는데, 어쨌든 늘 초과 요금이 나올 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거랑 별개로 인제 챗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제 뭐 그 챗GPT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고, 클로드는 인제 뭐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인제 뭐 제공받은 게 좀 있어 가지고 뭐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왕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클로드 코드가 나왔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은 클로드 코드를 써도 클로드 모델을 쓰는 거고, 커서를 써도 인제 클로드 모델을 쓰는 거니까 '나눠 가지고 하면은 초과 요금이 좀 덜 나오겠구나.'라는 목적 때문에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는 이따 보여 드리겠지만은, 이게 인제 IDE나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터미널에서 동작을 하는 도구고요. 그래 가지고 터미널에서 동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커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쪼끔 사용하는 뭐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커서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변경한 내용들을 이제 GitHub에서 그 코드 이 라인이 지워졌고 이 라인이 추가됐고 뭐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락하거나 부분적으로 수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근데 인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명령을 하면은 터미널의 진행 상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인제 그러니까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변경 내역이 많으면은 그거를 다는 안 보여주고서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인제 내용이 계속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뭐 금세 스크롤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내용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를 직접 비교를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내가 에디터에 가서 봤을 땐 이미 변경된 것들이 있는 거지 변경 전후에 대한 것들이 에디터 상에서 보이진 않으니까, 뭐 그러면 이제 직접 인제 git diff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GitHub
데스크탑 같은 애플리케이션 이용해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제 그 처음에는 뭐 어렵고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인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굉장히 여러 개의 파일들 뭐 한 뭐 200-300개 파일에 대해서 큰 대대적인 변경들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거를 일일이 인제 다 인제 리플을 해 가지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커서도 그건 마찬가지기는 해요. 이게 파일이 뭐 몇백 개씩 바뀌면은 뭐 일일이 그걸 변경 내역을 다 추적을 해서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인제 이게 아이디에서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이 없으면은 좀 어려운 그런 느낌들이 좀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인제 커서는 이제 주로 신규 로직을 작성하는 쪽에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클로드 코드는 이제 리팩토링하는 부분들 이런 데에다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리팩토링을 하게 되면은 리팩토링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부분적으로 뭐 어느 부분에 대한 거를 고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주로 하는 작업들은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타입스크립트로 인제 변경한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파일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인제 전달되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된 내역을 받고 이렇다 보니까 토큰 소모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리밋이 인제 뭐 좀 리밋이 걸렸어요. 리밋이 걸려 가지고 그러면 인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 기본 프로에서는 인제 리밋이 걸리면은 한 5 시간 단위로 리밋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5 시간 안에 뭐 사용하는 양을 다 쓰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5 시간 뭐 이런 게 아니라 초기화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오후 뭐 1 시까지 뭐 리밋이 걸린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리밋이 걸려 가지고 리밋이 걸린 시점에서 이제 쪼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클로드 같은 경우에 모델이 $20 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가 인제 $100 부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20 에서 $100 는 갑자기 구간이 크니까 이게 뭐 한 40 이나 50 정도 있으면은 뭐 그 중간 걸 한번 써 보겠는데 $100 여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인제 고민을 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인제 커서 같은 경우에도 초과 요금까지 다 해 가지고 $100 까지 써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쓴 적이 없는데 '이걸 $100 로 결제를 해야 되나?' 인제 이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딱 한 달만 써 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달 써 보고 뭐 괜찮으면 인제 이걸 쓰고 커서를 인제 뭐 안 쓰고 아무튼 뭐 그렇게 인제 해 보자는 생각으로 인제 맥스 플랜을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오프스에 대한 경험이 이거를 결국은 이 클로드 코드로 전환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데 클로드에는 인제 모델이 이제 소네트하고 오프스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음 챗GPT도 보면은 기본 모드가 있고 심층 사고 모드라고 해서 동작하는 거가 있고 클로드를 웹이나 인제 그냥 기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을 하면은 기본 소네트 모델 말고 인제 별도로 활성화해 가지고 오프스 모델로 동작하게 하는 그것들이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기본값은 자동 선택으로 하게끔 돼 있고 그럼 전체 사용량의 40% 정도를 인제 오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고 범위 안에서 돌아가요. 그래 가지고 전체 사용량의 40%가 넘지 않게라는 거는 이제 명령한 내용에 따라서 좀 이게 복잡해 보이는 작업은 오프스를 주고 아닌 거는 소네트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자동으로 나눠 가지고 조절을 한다는 얘긴데 근데 프로는 사용량 자체가 인제 워낙에 낮다 보니까 오프스가 할당이 되는 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제 $100 같은 경우에는 $20 보다 사용량을 5배 더 주는데 이러니까 인제 오프스에 대한 한도가 쪼끔 더 여유가 있게 생기니까 오프스가 할당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제 오프스가 돌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지금 이건 제가 프로로 이따가 보여 드릴 때 아마 오프스 동작하는 게 나올 텐데 제가 프로로 인제 오프스가 좀 덜 돌아갈 때 모습을 보여 드리기가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원래는 인제 챗GPT나 인제 클로드에다가 그냥 뭘 물어봤을 때랑 똑같은 식으로 진행이 돼요. 거기 인제 내가 명령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 같은 거 올라가면서 "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부터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가 올라가는데 오프스가 돌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화면에 그
투두 리스트처럼 인제 그 목록들이 나온 다음에 그 목록들을 얘가 하나씩 하나씩 지우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커서에서도 오프스로 활성화를 할 수는 있는데 커서가 오프스 모델로 돌아갈 때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태스크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하나씩 처리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클로드 코드에서는 물론 클로드 코드 자체적으로 내장돼 있는 프롬프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오프스가 동작을 하면서 얘가 할 일을 정리를 한 다음에 태스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대로 하나씩 클리어하는데 그게 인제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소네트가 돌 때하고는 뭔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 스레드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비유하신 분이 있었는데 소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3년 차 정도 되는 개발자랑 일을 하는 느낌이면은 오프스는 뭐 한 8년 차 이상 되는 개발자랑 일을 하는 느낌이다라고 하는데 2-3년 차와 8년 차에 대한 감각들이 아마 다들 다르시겠죠. 근데 어쨌든 수치만 보시면은 소네트하고 오프스하고 둘이서 적어도 한 연차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어 능력 차이가 좀 있다. 뭐 고 정도 감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일을 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오프스가 얘가 목록을 스스로 만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도 일을 주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제 일을 이제 얘가 항상 저는 이제 그 AI랑 일을 할 때 AI가 일을 해 놓으면은 그거를 제가 검토를 다 하고 검토한 다음에 인제 그걸 커밋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얘가 오류 그러니까 얘가 실수를 많이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의 범위를 굉장히 작게 쪼개 가지고 그 작은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일을 시키는 편인데 근데 인제 오프스로 작업을 하면서부터는 인제 쪼끔 더 큰 단위의 일인데 그거를 인제 어 태스크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일을 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제 예시로 이런 형태로 실제로 이거보다 더 길게 작성하기는 하는데 근데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맥락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나한테 알려 달라고 하고 계획을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오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획이 진행될 때마다 중간중간마다 "전부 다 나한테 보고를 해 줘."라고 인제 얘기를 하면은 그 태스크 리스트가 한 5 개가 나오면 5개 중에서 한 단계 끝난 다음에 물어보고 한 단계 끝난 다음에 물어보고 인제 중간중간 계속 그거를 확인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 가지고 이게 인제 일하는 방식이 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오프스를 많이 쓰다가 그러니까 이게 인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인제 오프스가 좋으니까 인제 이거를 자동 할당이 아니라 제가 오프스로 고정을 해 놓고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프스 리밋이 걸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프스 리밋이 딱 걸리는 순간에 이번에는 고민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프스 리밋이 딱 걸리자마자 오프스 리밋 풀릴 때까지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인제 뭐 기다린다고 하면 두세 시간 동안 소네트랑 일할 생각을 하니까 빨리 오프스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200 짜리 요금제 그러니까 $20 에서 $100는 5배 늘어나는데 인제 $200 로 하면은 이제 2배 더 줘 가지고 인제 프로 대비해 가지고 10 배가 아니라 그 20 배만큼 용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00 보다 4 배를 주는 거죠.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걸 요금제를 주고 요금제로 변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인제 오프스를 굉장히 펑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제 해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리고 사용 팁은 사실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적었는데 이거 외에는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거 질문을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 답변을 드리고 고거에 대한 걸 여기 메모를 마저 추가를 해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인제 클로드 코드를 쓰신 다음에도 뭐 어쨌든 만족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보통 인제 그런 것들을 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들을 뭐 운 좋게 좀 같이 뭐 비교하면서 뭐 사용하고 이러면서 그걸 봤을 때 클로드 코드는 클로드 코드 가이드 문서가 있어요. 클로드 코드를 그러니까 엔스로픽에서 공식으로 인제 클로드 코드 사용법에 대한 튜토리얼이라고 해야 되나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인제 문서가 있는데 그 양이 별로 안 많거든요. 안 많고 굉장히 좀 약간 읽기 쉽게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번역하는 거는 해 가지고 보시면은 되는데 아무튼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여기 인제 이 초기화 인입 명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인입 명령을 하고 안 하고가 정말 크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인입 명령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해석을 좀 분석을 좀 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그게 인제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인입 명령을 이용해서 클로드 마크다운 파일을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인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근데 인제 이건 또 너무 큰 주제예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짜는가에 대한 것들은 뭐 이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뭐 엄청나게 긴 장문의 글이나 인제 뭐 그 소논문 정도의 뭐 에세이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막 그렇다 보니까 간단하게 뭐 다루기에는 너무 좀 큰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프롬프트를 잘 짜면은 같은 모델을 가지고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내고 그러니까 그 소네트한테도 프롬프트를 잘 짜서 주면은 얘가 그 자기가 인제 일반적으로 내던 것들보다 더 월등한 성능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프롬프트를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인제 그 잘 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이 쪼끔 없을 때 그러니까 내지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일단 길게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명을 많이 하고 내가 얘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일을 시킬수록 얘가 인제 좀 더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건 인제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 정확하게 원하는 어떤 목표 지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인제 그냥 뭐 재미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해석하는 게 다들 좀 다르시기는 하지만 이게 인제 업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뭐 관심이 있어서 그냥 써 보거나 아니면 좀 즐기는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한테 어떤 명령을 주고서 좀 랜덤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랜덤한 결과물에다가 다른 명령어를 더 부어서 자꾸 점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튀어나가는데 어쨌든 무언가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에 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저기 원하는 잠시만요. 결과물이 있고 잠시만요. 네. 예. 끄고 다시 끄고 하셔야 다시 네 다시 해 볼게요. 네. 네 프롬프트 그래서 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제 관건이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인제 이런 인제 그 횡스크롤 액션 게임 만들어 줘 뭐 이런 걸 하면은 결과물이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횡스크롤이 되고 게임으로서 인풋이 되고 뭐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인제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짜는 어떤 방법론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인제 학습하는 것 자체가 쪼끔 뭐 '스트레스처럼 다가온다. 근데 인제 일단 쓰기는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라면 그런 상황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일단 프롬프트는 길게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남들이 잘 쓴 프롬프트를 보고 나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길게 설명을 해서 많은 정보를 주면은 좋은 결과물들 쪼금 더 인제 원하는 결과물에 더 가깝게 결과물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 인제 이 인입 명령으로 claude.md 파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claude.md 파일은 이게 항상 우리가 요청하는 내용들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인제 같이 인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제 있고 없고가 차이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결국은 프롬프트의 양에서 인제 생기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길게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인제 맥락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로그인 버튼 클릭할 때 "로딩을 인제 표시해야 된다. 뭐 그렇게 처리를 해라."라는 인제 명령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인제 "로그인이 길어질 때 사용자가 자꾸 버튼을 연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딩 상태를 보여줘서 유저가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인제 예를 들면 이제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 클릭할 때 로딩 표시라는 것만 가지고서도 AI가 로그인 버튼 클릭할 때는 로딩을 표시하니까 로딩할 때는 자연스럽게 버튼은 인제 disabled를 할당을 하고 로딩이 인제 완료하거나 혹은 실패하면은 로딩 버튼을 다시 인제 disabled를 해제를 해 가지고 클릭 가능한 상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끔 애가 인제 띨띨하게 굴면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인제 여기에 "로그인이 길어질 때 사용자가 버튼을 연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 설명을 해 놓으면은
얘는 분명히 버튼에 대한 어떤 처리를 반드시 포함을 해요. 얘가 쪼금 띨띨하게 굴어서 이상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버튼에 그러한 시도는 분명히 해요. 그래서 클릭하면 로딩 상태를 보여줘야 돼서 뭐 이러면은 그냥 로딩 표시라고만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버튼을 클릭해서 로딩 상태를 만든다는 건 클릭했을 때 텍스트가 인제 로그인 버튼이었는데 인제 뭐 로딩 중 내지는 로그인 중 뭐 하고 점점점 뭐 이런 형태로 라벨링이 바뀐다든가 이런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로딩을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냥 뭐 말 그대로 로딩에 대한 어떤 스피너를 표시하거나 로딩이라는 텍스트를 어딘가에 인제 버튼 바깥 어딘가에 표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때도 있지만 인제 버튼 이 설명을 했을 때는 버튼에다가 그런 처리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게 인제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에 가깝다면은 이렇게 맥락에 대한 부분들을 인제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특히 이게 인제 뭘 만드는 거 이상으로 이게 인제 작업을 한 다음에 외부에서 검수를 하고 검수 결과서가 오게 되면은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데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as is, to be 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의외로 as is, to be 돼 있는 내용들을 긁어다 넣으면 얘가 되게 잘 이해를 하고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줄 때가 많은데 그것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은 어떤 게 문제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을 알려주면은 그 맥락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동작을 하면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알려주는 것들이 인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내용을 쓸 때 구분자 활용을 하고 안 하고가 품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인제 그 프롬프트 잘 만들어진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목록으로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대시 문자를 이용해서 목록으로 표시하거나 제가 이거 원래 저기 노션에다가 이걸 쓰다가 노션에서 이거 쓰면 다 목록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그 마크다운에서도 목록으로 사용하는 이 대시 문자 이거 이용해서 목록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인제 해야 될 일을 1, 2, 3, 4 이렇게 뭔가 그 순차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1, 2, 3, 4 붙여 놓으면은 그것도 얘가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목록과 숫자인 목록은 다르게 해석을 해 가지고 각각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런 식으로 목록화를 하는 거 이게 인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쉼표하고 마침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이 체험기 쓴 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 마침표가 없는데 그러면은 사실 뭐 요런 문장들 생각을 해 보시면은 우리는 엔터를 구분기호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어 이게 인제 그 결국은 인제 AI가 해석을 하기에는 엔터라는 공백 문자랑 스페이스라는 공백 문자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마침표는 그거보다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마침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가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아무튼 마크다운 형식으로 대부분 그걸 지정을 하게 되는데 뭔가 진하게 표시를 하거나 이탈릭을 표시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해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뭐 이모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보통 여기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시사항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요런 식으로 해 놓은 거랑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 같은 거를 넣어 놓으면은 이게 단순히 이게 인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를 인제 지시사항 중에서 인제 뭐 두 파트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뭐 지켜야 할 것하고 어 하지 말아야 할 것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인제 뭐 아토믹 디자인 준수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인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두 개가 결국은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모지로 이걸 해 놓으면은 생각보다 이거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밑에 있는 거 가끔 애가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할로시에이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좀 막 어길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결국은 확률의 문제지만 확률적인 문제긴 하지만은 이 이모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훨씬 어 얘가 그런 거를 잘 준수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도 인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보고서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거를 연구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리면서 어떻게 넣었을 때 좀 더 확률적으로 애가 프롬프트를 잘 이해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인제 이모지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넣었을 때 훨씬 좋은 결과들이 있다. 뭐 그런 어 네 얘기들을 하셔서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인제 이런 것들도 구분자로서 얘네들이 다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 얘네들도 이렇게 목록인 게 훨씬 좋고요. 네 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많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뭐 계속해서 차용해 가지고 넣으시면서 프롬프트를 넣으시면은 좋은 결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어 지금은 터미널 나오죠? 예, 터미널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인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뭐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또 허가를 얻어야 그걸 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거 말고 제가 그냥 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아, 근데 이거 혹시 음 조금 더 확대가 가능할까요? 아, 예. 아, 예.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자 클로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터미널에서 음 동작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인제 지금 요거 보시면 그냥 방금 생성된 빈 프로젝트인데 인제 기본적인 보일러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제 시작을 해서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화를 하고요.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가끔 AI 툴들 쓰다 보면은 내가 명령한 다음에 얘가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추가적인 명령을 못 하는 애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가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인제 큐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닛을 하면은 얘가 인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큐 동작하는 거를 보여 드리면 이거 init 하면은 claude.md 파일 만들어지는데 이게 인제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영문으로 쓰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클로드 코드 그러니까 claude.md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되고 자동으로 관리되는 거 외에 제가 수동으로 내용을 많이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인제 저는 토큰이 좀 더 소모가 되더라도 그리고 저기 한국어로 넣으면은 얘가 번역하는 과정이 들어가 가지고 토큰 소모가 더 많이 돼요. 그래 가지고 어 아무튼 영어로 쓰시는 게 좋긴 좋은데 저는 한국어로 쓰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한국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얘가 분석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다가 추가로 넣어 놓으면은 이렇게 얘가 큐가 들어가요. 큐가 들어가서 있고 근데 하던 거를 하다가 큐가 인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큐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큐가 들어가면은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 큐를 넣고서 얘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이 큐를 지금 적용하는 건지 지금 하는 거 뒤에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혼자서 판단을 좀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얘가 거기에다가 그거대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중간에 인제 요 내용들 보시면은 있지만 인제 커서 룰이라든가 닷 코파일럿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다른 툴에서 쓰는 그 맥락 파일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있으면은 얘가 그거를 읽어 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거 바탕으로 인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다른 툴들이랑 같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정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고동안에 잠깐 이거 보여 드리면은 지금 이제 얘가 그 질 지 초안 작성을 질문이 해서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아 지금 방금 끝난 건가요? 네 얘가 인제 이렇게 초안을 쭉 작성을 한 다음에 어. "이렇게 만들까요?" 하고 인제 물어봤고 그래서 인제 항상 여기 결과 선택할 때에는 보통 이게 인제 요런 패턴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yes 하는 게 있고 여기 두 번째는 yes인데 "이런 종류의 것들은 앞으로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처리를 해라."는 인제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아니 이대로 안 할 거야."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뭐 일단 저는 그냥 yes 하면은 얘가 인제 고 파일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만든 내용들은 아까 보신 그 내용이기는 하지만 만들고 나면은 보여 드릴게요. 만들어지는데 또 몇 초 걸릴 테니까 질문 먼저 답변 드리고 이어서 할게요. 뭐 질문은 뭔가요? 예. 인입 명령은 프로젝트 폴더 기준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 만들어지고요. 근데 인입 명령을 그러니까 인입 명령 없이 직접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claude.md라는 파일이 있기만 하면 얘가 그거를 참조를 하는데 근데 인제 초기 분석을 그냥 편하게 맡기려고 인입 명령을 하는 거고 어 요거 얘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게요. 2번 누르고 나면은 밑에 이게 모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auto accept edit on이라고 이렇게 켜지는데 요건 쉬프트 탭 누를 때마다 요게 요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했고 지금 얘가 그때그때 좀 다른데 지금은 얘가 영어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얘가 안내나 이런 것들도 한국어로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인제 쪼끔씩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합니다. 얘가 인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부 문서를 참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참조하라고 인제 하는 경우에는 계속 웹에서 정보를 찾아가면서 얘가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정보를 찾다가 일본 웹 쪽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읽고 나면은 갑자기 일본어를 섞어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 파일 보시면은 파일에 인제 claude.md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claude.md 파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한국어로 쓰라 그랬는데 아까 한국어로 예시도 보여줬는데 어 여기 @기호쓰면은 특정 파일을 명확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인제 여기 저는 인제 요 claude.md 파일 지정을 해 가지고 파일을 한국어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영어로 작성됐다. 그리고 내용도 나한테 보여줬던 것보다 짧아졌음. 다시 작성. 하라고 하면 얘가 다시 작성을 할 거고요. 이게 라이브를 하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 클로드 코드 프로젝트 하면서 얘가 인it 명령 하는데 파일 이렇게 만든 적이 이번이 처음인데 하필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이브는 과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일 깔끔하게 하려면은 녹화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거를 인제 이렇게 claude.md 파일 만들고 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인제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가를 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인제 아까 얘기했던 프롬프트의 규칙들이 되게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여기 인제 다 목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 쓰면은 중간에 이 목록의 제목 부분에다가는 항상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해 놓더라고요. 진하게 표시를 해 놓고
주요 설정 파일이랑 기타 등등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인제 깃작업 밑에다가 어 깃작업에다가 그냥 추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인제 커밋 규칙 해 가지고, 이거는 좀 선택적인 부분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게 변경 파일로 잡혔으니까 이 작업하고 나면은 가끔 커밋을 대신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커밋 메시지를 자세히 쓰면 좋은데 귀찮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한 내용들을 자꾸 한 줄 요약해 가지고 그냥 제목에 해당하는 것만 쓰고서 커밋하고 이런 경우들이 제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안 하려고 커밋을 좀 해 달라고, 커밋 메시지를 작성을 해 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커밋 메시지 작성을 하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이 컴 그러니까 인제 그 뭐야 클로드랑 코옵 해 가지고 작성한 커밋임 뭐 이런 메시지를 끝에다가 남겨 놓거든요. 그래 가지고, 근데 그거를 웬만하면은 남기는 편인데, 그거 이제 또 그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이거를 먼저 보여 드릴까요? 여기에다가 변경 내역 커밋 해 줘라고 하면은 얘가 커밋을 작성을 할 건데, 변경 파일이 하나 밖에 없으니까 금방 작성해 주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인제 이거는 클로드 코드로 제너레이티드 된 거고, 그리고 인제 coauthorrated by 클로드 해 가지고 여기 인제 요게 커밋은 커밋 메시지가 있고 그 커밋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커밋 이메일이 요런 식으로 포함이 돼서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인제 싫으시다면, 그러면 저것도 규칙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는데, 자 이게 인제 커밋 규칙 해 가지고 커밋 메시지에 클로드 포함하지 않기, 포함하지 않기. 그리고 커밋 메일에 클로드 포함하지 않기 해서 놓고, 여기에다가 클로드 재시작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변경 내역 커밋이라고 작성을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인제 커밋 메시지가 나왔고, 여기 인제 그 메시지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인제 변경한 내역들이 나왔고, 이 메시지를 다 한국어로 넣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내용도 인제 거기다가 다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제가 빔을 잘 쓰는 편이 아닌데 굳이 빔을 열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인제 하면 되고, 규칙 넣었으니까 인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굳이 돌려보지 않을게요. 인제 돌리면은 인제 커밋 메시지가 한국어로 나올 거고, 작업 내용이 쪼끔 많아지면은 정확하게 뭘 작업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인제 넣는데, 근데 인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얘가 인제 뭐 여기 뭐야 변경 사항의 이유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 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인제 작성을 이제 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런 방향이 아니라, 뭐 여기에 인제 반드시 뭐 커밋 메시지의 파일 리스트 쓰는 사람들이 잘 없기는 하지만, 반드시 변경된 파일에 대한 목록을 메시지에 포함해라 뭐 이런 걸 넣어 놓으면은 그 규칙대로 지켜 가지고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이 클로드 MD 파일은 그런 식으로 인제 하면 되고,
그래서 인제 이 중간중간에 인제 그 코드 규칙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 컨벤션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인제 지켜 가지고 인제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제 뭐 프롬프트 아까 얘기 계속 했었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 정도만 좀 해 보고서 음 하게 되면은, 여기 인제 어 그 여기에 보통 프롬프트 작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여기 인제 작성을 하는 게 그 역할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할 지정을 꼭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너는 시니어 레벨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표, 로그인 페이지 만들 만들기, 그리고 인제 필수 요건이라고 해서 어 샤드 CNUI 사용하기, 모든 스타일은 테일윈드 스타일로 작성하기, 다크 테마, 라이트 테마 지원, 다크 테마, 라이트 테마를 끄라는 버튼을 화면에 배치하기, 토글 버튼은 absolute로 띄워 우측 상단에 배치하고, 기본 설정은 시스템 설정을 따르도록 함. 가입 없음. API는 향후 연결할 예정이고 서버 액션을 하나 생성해서 1초 타임아웃으로 후 항상 성공 응답을 보내도록 처리. 자, 이거 이게 쓰다 보면 쓰다 보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제 자세하게 해 가지고 쓰게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넣고 전 생성 후 기본으로 떨어진 페이지와 에셋들은 삭제 후 진행.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해 가지고 명령을 해 주면은 얘가 인제 고거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자 이게 인제 아까 말씀드린 일단 계획을 먼저 합니다. 계획을 해서 지금은 인제 빨리 보여 드릴 거라서 지금 이거 계획하고 한 다음에 하라 그러면은 중간중간 계속 인제 맞는지 계속 물어봐 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일이 검토란 얘기 없이 작업을 쭉 한 번에 시켰는데, 근데 인제 하면은 작업을 하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인제 그 기본 생성된 페이지랑 에셋 삭제하라는 내용을 마지막에 넣었는데, 얘가 인제 플랜 잡아서 먼저 하고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얘가 작업 순서를 뭐 이게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인제 그 순서들을 조정을 해 가지고 얘가 인제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거대로 인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좀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걸리는 동안에 그 다른 것들을 쪼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인제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냐. 그래서 이 클로드 코드 관련된 그 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쓰는 걸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제 그 클로드 코드 사용량 CC 유세이지라는 요런 툴이 있는데 이거 사용을 하면은 지금 내가 이거를 얼만큼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통계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일별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7월 2일 오늘은 제가 인제 오프스하고 소네트 두 가지를 다 썼어요. 그리고 인제 이게 어 얼만큼 인풋을 했고 아웃풋을 했고 그래 가지고 여기 코스트가 나오는데 이 코스트는 실제 청구되는 요금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나씩 다 돈 내고 요청하는 거였으면 얼마였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 가지고 오늘은 인제 제가 좀 이것저것 미팅이 많아 가지고 작업을 많이 못 했고 그래 가지고 뭐 사용한 게 그래도 한 $40 치는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내가 지금 현재까지 요거 사용한 게 한 $972 정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GUI로 된 툴 중에서는 내가 인제 총 몇 퍼센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제 클로드에서 제공하는 그 기본 사용할 수 있는 토큰 양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오늘은 몇 퍼센트 남았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오늘이 아니라 인제 내가 지금 쓰는 그 구간 그 틱마다 인제 지금 인제 사용량의 몇 퍼센트를 썼고 남았고 뭐 그래서 리미트가 인제 뭐 평균으로 치면 뭐 하나 얼만큼 뭐 더 쓸 수 있고 그런 거를 막 보여주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 $200 요금제를 쓰면은 꽤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 리밋이 걸리기는 하는데 근데 아무튼 꽤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어 네. 뭐 그거 말고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려면은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일단 궁금하신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 받고 나서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이거 진행 상황은 체크를 좀 하고 다 되면은 결과를 좀 보여 드릴게요. 예, 지금 미리 음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요. 디스코드 네. 채팅 지금 혹시 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디스코드 채팅에 어 맞습니다. 그 Q1, 요거요? 네, 예, 네.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 예, 그 부분입니다. 음 너무 전문적인 질문이라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자동으로 취약점을 예방한다라는 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쪼금 다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인제 여기 원래 노션에다가 쓰려고 하다가 아까 낮에 문구만 생각해 놓고 못 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왜 갑자기 다른 분야 얘기긴 하지만 추리 소설이잖아요, 추리 소설. 근데 인제 그 아마추어 추리 소설을 보면은 그 추리 소설의 트릭이 엄청 엉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인제 제가 전공을 이제 문예 창작을 했고 그래서 글 쓰는 친구들하고 항상 글 쓰고서 인제 서로 인제 뭐 발표회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추리 소설을 좋아하고 추리 소설을 쓰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인제 써서 오는데 근데 잘 써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진짜로 일단 트릭이 너무 허접하게 막 만들어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을 두고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추리 소설에 나오는 트릭은 그러니까 그 추리 소설에 나오는 트릭의 정교함이나 아니면은 거기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들의 어떤 지력, 똑똑한 정도는 인제 작가의 천재성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작가가 본인보다 더 뛰어난 본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어떤 트릭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이 AI 코딩 같은 경우에 분명히 AI 코딩을 하다 보면은 나보다 얘가 뛰어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얘는 일단 지치지를 않고, 그리고 인제 내가 짰으면 귀찮아서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 주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시하는, 그러니까 내가 부릴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얘가 일을 하지 그거 이상으로 사실 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게 인제 그 맥락하고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인제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한다. 물론 이제 그 보안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 LLM을 이용한 에이전틱 코딩이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는 허용이 되는 상황이니까 인제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가드레일을 분명히 작성을 하고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프로젝트별 claude.md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 시스템 전체에다가 만드는 시스템 전체에 해당하는 그 claude.md 파일도 인제 자기 홈 폴더 밑에 만들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1 차적으로는 그 보안에 대한 가드레일을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명시를 해 놓고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얘가 hallucination이 오면은 그거를 어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의심하고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시면은 원하시는 수준의 보안을 챙기면서 에이전틱 코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프롬프트를 잘 짜야 된다. 네. 진짜 프롬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안 하면은 얘가 인제 좀 다 지켜 주지는 않고, 그리고 인제 사실 한꺼번에 일을 많이 시키게 되면은 얘가 그 총 생각하는 용량에 그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초과하면은 임의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들부터 얘가 빼놓고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아무튼 프롬프트의 양이 아니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태스크를 많이 쪼개서, 그러니까 태스크를 쪼갤 때 이제 태스크 안에다가 반드시, 그러니까 그 반드시 "보안에 대한 검사는 별도의 태스크로 수행을 해라."라고 하면은 그거를 따로 태스크를 주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빼놓고서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제가 이미 돌는 중인가? 돌진 않았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실행을 시켜서 얘가 얼만큼 만들었나 확인을 해 보면, 스타일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럼 제가, 역시 라이브입니다. 네. 근데 또 뭐 이럴 때는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마침 잘 됐죠. 예, 뭐 어 마침 잘 된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인제 그 요거를 스크린샷을 해서, 이 클로드 코드가 이미지가 또 되거든요. 이미지 인식이랑이 또 돼서, 지금 얘가 어디 만들어졌나 모르겠는데, 얘가 아닌데 얘군요. 리포트를 하면은 찾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글쎄요. 얘가 또 이거 해 가지고 이렇게 스타일이 하나도 안 적용된 거는 또 처음 있는 일이라. 네, 아무튼 요거는 수정되는 거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사항들이 또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끔 말로 설명하기 되게 애매한 것들을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하면 또, 네, 잘 되고. 근데 아무튼 얘가 그 이미지를 사람이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관점으로 봐 가지고, 뭐 또 정확한 픽셀 작업 뭐 이런 것까지 또 해 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이미지를 첨부를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터미널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네.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되고 경로 직접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요거를 안내를 많이 해 주는데 근데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됩니다. 안 나온다고만 했는데 얘가 뭔가 예, 지금 그거 말고 다른 질문이 하나 작업들도 올라온 참 게 있는데요. 좋네요. 프롬프트는 MD 파일 하나로 관리하는 건가요? 프롬프트는 MD 파일 하나는 아니고 저 클로드 MD 파일을 어 디렉토리마다 하나씩 넣어 놔도 됩니다. 디렉토리마다 넣어 놔도 되고 이게 어 이렇게 그 한 디렉토리 안에 인제 뭐 API 뭐 앱 이제 CMS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한 디렉토리에 다 놓고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안에다가 클로드 MD 파일을 만드셔도 되고 어 저그 클로드 MD 말고 다른 것까지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른 가이드 파일이나 인제 뭐 그런 걸로 했을 때에는 클로드 MD 파일에다가 그 해당 다른 MD 파일명을 명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참조하라고 쓰면은 같이 참조를 해서 봐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시는 방법도 있고 프롬프트에다가 "이 프로젝트 내에 마크다운이 있으면 무조건 다 참조를 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얘가 인제 "모든 파일을 참조해라."는 거는 얘가 결국 디렉토리 목록을 한번 읽은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쓰는데 그거는 그거 할 때마다 토큰을 좀 쓰는 거기도 하고 가끔 얘가 인제 그거 해 놓고 나서 MD 파일을 빼놓고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매번 보는지 안 보는지를 볼 수는 없으니까 명확하게 지정을 해 가지고 "이 마크다운 파일은 같이 봐라."라고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디렉토리마다 클로드 파일을 나눠 가지고 하나씩 해서 하거나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왔는데 마음에 들게 나오진 않았는데 뭐 이럴 경우에는 샘플 이미지를 하나 갖다가 넣은 다음에 이거 지금 이거 샤드 CNUI도 적용이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망했습니다. 그것은 안 됐고요. 어 네. 뭐 아무튼 여기 인제 그 내용들을 점점 더 좁혀 가지고 지시들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로그인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하다가 로그인에 대한 것들을 그냥 만들라고 해 가지고 쭉 막 해서 넣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어 작업을 프롬프트 한 번에 다 뽑으려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프롬프트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얘에 대해서 이제 뭐야 작업과 검증 뭐 요거를 인제 두 번의 태스크로 최소한은 나눠서 하는데 작업도 인제 몇 번의 태스크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인제 해서 진행들을 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디자인 같은 경우에 다른 MCP 이용해 가지고 다른 툴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MCP 연결을 잘 안 해서 쓰는 편이라 그래서 뭐 요런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제가 명확한 지시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약간 좀 에둘러서 그냥 로그인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여 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예 프로젝트를 파기하고 다시 만들면 다음번에는 다른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보통 인제 뭐 기획자나 이런 분들이 뭐 미니 게임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팁인데 미니 게임을 만들 때 잘 안 만들어지면은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해라." 뭐 이런 팁들을 항상 주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인제 이게 어 네. 정확하게 내가 가이드가 있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느낌이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드랍을 하시고 새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지금 예, 여기 제가 있던 하나 그대로 질문 드리면 네. 처음에 이제 init 명령을 하게 되면은 걔가 그 해당 프로젝트에 있는 그 파일들을 어 읽는 거겠죠? 거기 네 있는 읽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맨 처음에 어 시작한 프로젝트면 이제 파일이 몇 개 되지도 않고 하니까 네. 네, 이해를 하려면 이제 결국은 지금 뭐 로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로컬에 있는 파일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을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읽기만 해서 서버로 보내서 이제 처리를 하고 답을 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프로젝트가 정말 좀 큰 프로젝트면은 파일이 엄청 많을 텐데 네. 뭐 그런 이제 넉넉한 요금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프로젝트 해석해라고 하면은 뭐랄까 뭐가 됐든 간 이제 좀 초과 이렇게 리밋이 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토큰 리밋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번에 읽어둘 수 있는 컨텍스트 양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서 막히게 되겠죠? 그렇긴 한데 사실 이닛에서 막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고요. 이닛을 했을 때 이제 일단은 뭐 또 민거님은 저기 프레임워크 안 쓰시니까 프레임워크 안 쓰면은 파일들을 일일이 다 읽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레임워크 쓰는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워크 뭔지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뭐 보통 이 프레임워크는 여기에 컨트롤러 있고 저쪽에 모델이 있고 뭐 이쪽에 뷰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제 고런 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얘가 쪼금씩 나눠 가지고 그거를 읽더라고요. 그거를 나눠서 읽고 어 그리고 그 파일을 다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중요한 파일들은 읽고 보기에 인제 보기에 인제 아무튼 뭐 네. 아무튼 그 토큰 사용량을 봤을 때 지금 인제 토큰 고거 읽을 때 지금 여기도 인제 중간중간에 지금은 지나가서 없는데 그 토큰이 인제 뭐 몇 K 쓰였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나오는데 의외로 얘가 토큰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계획 수립하는 거 하나에서 막 몇백 킬로까지 막 몇백 K까지 막 쓸 정도로 토큰을 막 쓰고 하는데 이닛 할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 썼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인제 파일의 용량이나 양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크게 무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모르죠. 아무튼 뭐 제 평소에 인제 제가 요거 신규 프로젝트 말고 사실은 어 그 아무튼 제가 이제 실제 작업할 때는 이미 작업 중이던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뭐야 잘 수습 안 되는 프로젝트들을 맡아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에 하게 되는데 얘가 단일 파일에 너무 많은 라인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계속 전략을 바꾸면서 그 파일을 읽고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는 하는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아, 이닛이 그렇게 크게 부하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유튜브 질문이 올라온 거를 좀 지금 늦게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 질문을 제가 디스코드에도 이렇게 해서 기획이나 개발 방향이 변경되거나 아키텍처가 변경이 된다면 MD 파일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나요? 파일에 직접 하나씩 변경점을 알려주면서 수정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인제 만약에 변경점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가지고 대규모의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규모의 작업은 한 번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아예 지금 이 현재 작업 중인 거를 뭐 다른 프레임워크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마이그레이션 해 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명령은 짧은데 사실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시도를 하지만 결과가 좀 잘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 인제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서 인제 아키텍처가 변경이 돼서 이걸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 실제 지금 여기다 다 이거 명령을 내릴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어 지금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 현재 앱 라우터로 작업된 프로젝트를 어 페이지스 라우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함 하고 뭔가 블라블라 내용들이 들어간 다음에
이 작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어 이거 뭐 사실 그 뭐 기억하라는 내용은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샵에서 써도 되는데 클로드 파일에 "기록해 줘."라고 하면은 내지는 인제 아니면 다른 인제 뭐 다른 플랜 MD에 "기록해 줘."라고 하면은 이거를 기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인제 그러면 얘가 그 기록을 하는데 이거를 "더 상세하게 해라. 더 잘게 쪼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 플랜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플랜 파일에 보면은 그 플랜 파일이 인제 그 왜 마크다운에서 체크박스 하는 요거 이용해 가지고 쭉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번엔 이거 처리한다. 그다음엔 이거 처리한다 해 가지고 그 태스크 나눠 놓은 거를 순서대로 인제 진행을 하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사람 손으로 해도 많이 가는 일은 AI랑 해도 많이 손이 갑니다. 어쨌든 얘가 하는 일을 내가 다 확인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미나이 CLI는 제가 이거를 아직 못 써 봤습니다. 제미나이 CLI에 대한 정보를 저는 인제 이걸 어제 알았거든요. 제미나이 CLI를 어제 알았고 그래서 써볼 예정인데 아직은 못 써 봐서 써 보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제미나이 CLI도 발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컨텍스트가 길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텍스트에 대한 것들 중에서 핵심적인 거를 클로드.md에다가 메모라이즈 해 놓고서 이제 계속 참조하라고 하면 자주 참조해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넣으라고 해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게 인제 샵 해 가지고 처음에 인제 넣을 때 샵에서 넣으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실제 수행도 하지만 항상 클로드.md에다가 인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 뭐 전역 전역 변수에 대한 부분은 매번 파일 탐색하지 말고 기억해 두고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작성하진 않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뭘 기억하라고 지정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쓰진 않겠지만 아무튼 자주 참조해 가지고 '얘가 매번 그때마다 토큰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아예 그냥 클로드.md에다 기억하라고 해 놓고서 쓰시면은 좀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기존 이제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되게 소심하게 파일 하나에서 이렇게 수정, 네, 뭐 함수 하나 수정 뭐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규모로 바꿔달라는 건 진짜 무서워서 못 하는데 그게 하시나요? 소규모로 하는 거라냐고요? 대규모로 네, 하는 거라냐고요? 대규모로, 대규모로. 아 대규모로 하는 거는 다 잘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인제 저는 이 엄청 레거시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 타입스크립트로 변경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작업하게 되면은 보통은 어쨌든 그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세팅만 해 놓으면 한 프로젝트 안에서 돌아는 가니까 그렇게 해 놓고서 파일 하나씩 바꿉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꾸고 하나 바꾼 거 커밋해 놓고 하나 바꾸고 하나 커밋해 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어 그 그러니까 대규모의 작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규모의 작업을 한 태스크나 아니면은 인제 뭐 그 왜 클로드 코드 처음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어 클로드 코드 처음 나오고 커서에서 맥스 모드 뭐 처음 나오고 막 그랬을 때 뭐 4 시간인가 6 시간인가 뭐 연속으로 혼자서 동작하는 거를 뭐 성공을 했고 뭐 이런 거가 나왔는데 사실 어차피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얘가 한 건 항상 사람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그 어 사람을 데리고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일할 때에도 당연히 인제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방치해 두면 언젠가 한 번씩 사고를 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약간 신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 연차가 나보다 안 되고 내가 케어를 해 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 작업은 내가 항상 검토를 해 주고 맞는지 보고 뭐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제 한 4 시간짜리 작업이면은 4 시간 동안 얘가 자동으로 고친 코드를 보려면은 나는 그거를 한 10 시간 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그렇게는 못 하고요. 저도 대규모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다 잘라서 파일 하나 단위 쪼끔씩, 쪼끔씩 그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네. 또 질문 스텝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 스텝 프롬프트 룰은 쓰기는 씁니다. 근데 제가 프롬프트를 잘 쓰는 편이 아니어 가지고 제가 맨날 쓰는 것만 쓰고 아무튼 스텝 바이 스텝 프롬프트 룰은 가끔 쓰긴 씁니다. 그리고 쓰면 좋다고 하는데 제가 프롬프트를 쓰는 능력이 좀 저도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제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막상 제가 할 때는 맨날 빼놓고 쓰고. 예. 그리고 지금 클로드 코드 쓰면서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얘가 터미널에서 동작을 하니까 어 그 그 코드 이그나이터 프로젝트인데 깃으로 관리 안 하고 그냥 FTP로 올려 가지고 파일 관리하는데 FTP로 올리긴 했는데 다행히 인제 VPS여 가지고 SSH 접속이 되긴 됐었어요. 근데 아무튼 깃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걸 로컬에다가 받아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였는데 근데 SSH 접속해 가지고 클로드 코드 깔아 보니까 다행히 깔려서 거기에서 인제 클로드 코드 돌리면서 작업을 좀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니까 아무튼 터미널에서 쓰는 건 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진짜 그것도 큰 장점이네요. 네. 그게 매우 좋았고요. 예, 뭐, 일단 나름님이 준비하신 발표는, 네, 준비하신 건 다 발표해 주신 건가요? 네. 준비한 건 다 됐습니다. 아, 예, 예. 지금 뭐 너무 또 뭐 하염없이 답변을 또 기다릴 수는 질문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좀 빨리 해주시고요. 예, 뭐 잠깐 뭐 마지막 질문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뭐 질문이라고 하긴 좀 그런 좀 잡담은 이제 아까 전에 그런 뭐 마침표를 찍는 부분이라던가 또 이모지를 뭐 이용하는 부분, 네. 약간 좀 그런 거 보면 이 개발자로서 조금 못, 못마땅스럽고 좀 현타도 온다 할까요? 좀 약간 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딱 프롬프트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마크다운으로 깔끔하게 보기 좋게 잘 짰네. 라고, 이러면 이해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 부분을 막상 실질적으로는 좀 후진 프롬프트?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팁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뭐 그런 프롬프트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결국은 이 제가 예전에 인제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얘기 중에서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규칙들을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들을 빨리 익히고 그런 인제 그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인제 개발자가 된다. 예 개 뭐 개 개발을 개발 쪽에 인제 좀 뛰어난 인제 부각을 보인다.
고런 인제 얘기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저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던 언어랑은 다른 규칙으로 무언가를 작성하는 것들, 인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프롬프트를 자연어라는 관점에서 인제 좀 떼어 놓고 생각을 할수록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인제 이거를 자연어로서 잘 쓴 어떤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얘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은 얘가 이거를 좀 더 이쪽에 중점을 두고서 생각을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뭐 결국은 우리는 이제 프롬프트에서의 마침표는 그 프로그래밍에서의 세미콜론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있는 언어 없는 언어로 갈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의 마침표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관점에서 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인제 뭐 이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계속 써 놓고 나서 '아 왜 못 알아듣지?' 이 한국어로 써서 그런가, 영어로 쓰는 것도 자신이 없는데 뭐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어떤 자연어가 순수 자연어가 아닌 어떤 새로운 언어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답변을 또 듣고 또 갑자기 또 든 생각은 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지 얘가 더 잘 알아듣나.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게 뭐 진짠지 뭔지 모르겠지만 AI 2개 줬더니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둘이서 막 이야기를 뭐 했다던가 뭐 그런, 음. 뭐 그런 영상도 뭐 보고 네네. 했었는데, 네. 뭐, 뭐 나중에 정말 뭐랄까, 사람이 모르는 그런 외계어, 뭐 빵상 이런 걸로 음. 프로mp트 작성해야 더 잘 된다든지 뭐 그럴 수도. 네. 뭐 사실 뭐 언어도 아니고 뭐 사실 걔네들끼리 제일 잘 통할 수 있는 말은 자기들끼리 그냥 바이너리 주고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뭐 그거 이제 직접적으로 통신한다면 뭐 그렇겠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네, 언어로 주고 받아야 된다면, 근데 또 그 음. 언어로 한다면 이제 또 텍스트로 돼야 되고, 예, 뭐 네. 그렇게 또 음. 텍스트로 표현을 한다면은, 네, 뭐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을 그런 프롬프트도 오히려 걔네한테는, 네, 마치 이제 한국어로 작성된 그런 뭐 소설을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 더 와닿을까, 뭐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것처럼 좀 약간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네, 또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 그 백엔드 초급 님이 마지막에 해 주신 요 내용처럼, 그 제가 본 활용법 중에서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작성은 챗GPT가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수행은 클로드가 잘하니까, 프롬프트에 대한 작성 자체를 어 챗GPT한테 시키고 거기서 나온 프롬프트를 긁어다가 클로드에다 일을 시키라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모지 얘기도 고러고 나니까 생각이 난 게, 그 이모지에 대한 게 왜 좀 그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시도랑 연구가 왜 많았었냐면은, 그 GPT 3.5 에서는 질문하는 내용에 이모지가 들어가면은 애가 오류가 나거나 동작을 멈추거나 인제 답변을 멈추는 일이 3.5 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킨 건지, GPT-4 계열부터는 이모지가 들어가면은 그냥 해석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이모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얘가 거기에 되게 중요도를 높게 주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모지가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중요도를 높게 판단을 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
한번 크게 모델들이 변하고 나면은 또 다음번에는 다른 트렌드가 또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2025년 7월 정모로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